지난 시간에 눈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눈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눈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원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둥그랗게 해가지고 공막이 있어야 되겠죠? 공막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 각막 부분입니다. 각막 부분. 각막 부분인데요. 자, 다시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각막 바로 안쪽에 뭐가 있었냐면, 홍채가 있었죠. 그때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이 안쪽 부분 홍채라고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이 옆쪽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부터 홍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뭐라고 하죠? 렌즈 역할하는 거 수정체죠, 수정체. 그 다음에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이를 뭐라고 했냐면 선모체라고 했었는데요. 이 선모체가 여기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림을 보면은, 이 A쪽 그림이랑 B쪽 그림이랑 뭐가 다른지를 잘 보면은요, 뭐가 다른가요? 그쵸, 수정체가 다르죠. 이 수정체, 선생님 동그랗게 그려놓은 이 수정체가 조금 다른데요. 이 수정체가 여기는 두껍습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지금? 얇죠? 지금 실제로 우리 눈의 지금 역할인데요. 두꺼울 때는 우리가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이 수정체가 사실 두껍습니다. 하지만 먼 물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 수정체가 얇게 되는데요. 이 수정체가 스스로 두꺼워지고 얇아지곤 할 수는 없어요. 이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애가 누구냐면 사실은 선모체입니다. 그래서 선모체가 선생님이 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볼록 렌즈 배웠었는데요. 빛을 모으는 거 기억하시죠? 빛이 들어옵니다. 두껍습니다. 두꺼운 게 많이 꺾일까요? 얇은 게 많이 꺾일까요? A랑 B로 보면은 당연히 두꺼운 거는 더 이렇게 꺾이고 얇은 거는요. 아무래도 덜 꺾여서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빛을 이렇게 어떻게 해준다? 꺾어서 여기로 결국에 모아준다. 이 모아줄수록 뭐냐면 선명해진다는 거죠. 빛이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봐버리면 여기는 흐리게 됩니다. 빛이 여러 개가 이렇게 흩어지니까. 근데 모이는 점을 봐야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가까운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더 많이 꺾어가지고 제대로 해주고, 더 먼 물체는 어떻게 된다? 더 이렇게 얇게 꺾여서 또 제대로 선명하게 맺히게 해준다 이 말인데요. 왜냐면 가까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빛이 모아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모아지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모아지게 되죠. 원래는 어디에 모아져야 되냐면 이 부분에 모아져야 되죠. 왜냐면 여기가 뭐냐면 뭐가 있죠? 그쵸, 막막이 있죠. 시각세포가 있는. 여기에 정확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모아져야 선명하게 보이는데, 가까운 물체를 그냥 원래 수정체를 고정을 시켜 놔버리면 얘가 빛이 어떻게 된다? 제대로 못 꺾여서 여기에서 맺혀버리니까 우리 눈에 흐리게 보이죠. 그래서 수정체를 두껍게 해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이렇게 잘 많이 꺾여서 여기에서 매치게 해주는 거죠. 이랑 똑같이 먼 물체입니다. 아주 먼 물체는요. 이게 꺾여도 어떻게 꺾여버리냐면은 이쪽에 꺾여버리죠. 그럼 망막까지 가나요, 못 가나요? 제대로 못 가죠. 가도 이렇게 퍼져서 갑니다.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일 잘 모이게 망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멀리 보내야 돼요.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정체를 어떻게 한다? 얇게 한다. 얇게 해서 최대한 덜 꺾이게 해서 멀리 보내서 맺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물체를 볼 때는 얇아진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누가 한다? 선모체가 한다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 그림이 뭘 그렸냐면요. 여기, 이쪽에 각막 부분이랑요. 여기 홍채 부분이랑 수정체만 그렸습니다. 여기서요. 이 홍채 있죠. 이 홍채는 사실은 이렇게 뭘 조절할 수가 있냐면 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홍채가 어느 부분이 홍채냐면은 선생님 이 부분이 홍채죠. 홍채. 홍채가 양쪽에 있는데요. 이 수정체로 들어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동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홍채가 뭘 조절하냐면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하죠. 이 동공이 넓어지면, 동공이 이렇게 넓어지면
쌤이 그림 다시 그렸는데요. 자, 동공이 넓어진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동공이 넓죠. 이 부분은 동공이 자, 작죠. 자, 이걸 조절하는 게 누구다? 홍채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 눈만 확대했나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홍채입니다. 이 부분이 홍채고요. 이거 검은 이 부분이 동공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자, 동공이 얘는 작죠. 자, 얘는 동공이 큽니다. 자, 동공이 작은 거랑 큰 거랑 빛을 누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동공이 큰 쪽이 빛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작으면은 빛을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미 바깥에 빛이 너무 많아요. 빛이 너무 많으면은 빛을 굳이 많이 막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조금 받으려고 할 때는 밝을 때다. 밝을 때 이 동공이 작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굳이 동공을 크게 해서 동공을 넓게 해서 빛을 막 억지로 많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밝을 때는 이게 작고요. 이게 동공이 커질 때는요. 어두울 때입니다. 자, 어두울 때는 빛이 없죠.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있는 빛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동공을 넓혀가지고 동공을 키워가지고 빛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채에 의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눈의 조절 작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가까운 거 볼 때 수정체가 두껍고 얇아지는 거, 먼 곳에 볼 때는 얇아지는 거, 그래서 선무체가 조절한다.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이건 홍채가 하고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지고 밝을 때는 동공이 작아진다. 자, 이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